저는 행정학 수업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해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특히 이제 일반 직렬에서는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또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행정학을 모르고서는 또 공직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가 봐. 현장에 가서 이제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또 이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기 그 수업 들으러 오시기 전에 그 행정학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신 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 분 계시는군요.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이제 저를 만나신 거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처음 우리가 만났으니까요.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가운데에서 조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할 시간은 따로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할 마음이 있으시면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필연적으로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학부 때부터 계속 행정학을 전공해 온 행정학자입니다. 그래서 행정학 석사,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행정학으로 만나고 있고요. 다음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무원들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배운 걸 써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 걸 일단은 막자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래서 정책 연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재누리 행정연구소라고 하는 정책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강의는 지금 뭐 하이클래스 공무원 학원뿐만이 아니고 뭐 윌비스나 안동에 있는 온라이드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학과 무관한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과거에도 뭐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지만 지금도 강의를 계속하고,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막 시험 보려고 공부하지 않았던 기억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딱 대학에서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떠한 게 궁금했는지,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나는 막 행정학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행정학에 대한 막 이렇게 그 갈망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조금 사실 없잖아요. 근데 갈망이 있든 없든 생소한 것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행정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방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드에서 행정학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을 뭐 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뭐 문제를 풀고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학습들을 저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행정학과 무관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행정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저 지금 저 두꺼운 책을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 두꺼운 책이 도대체 뭐를 담고 있느냐. 첫 번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주는 거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 특히 내가 공직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 행정학의 내용들은 얼마든지 근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그렇죠. 연상이 되어서 그게 내 걸로 완전히 소화가 되어야지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냥 달달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 행정학은 암기를 하면 안 되느냐? 행정학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두 번째.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공직자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공직에 있어야 하는지 요거를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7급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친구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아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문의를 해봤을 때 공무원이 왜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자기는 뭐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공무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퇴근도 일찍 하고 뭐 되게 그 좀 뭐 회사 생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찌들어서 생활 안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그 공무원을 준비를 하겠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야근을 안 한다고 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렇대. 누가 그러더냐? 그러고 물었더니 이제 되게 의아해하는 거야. 의아해하는 거야. 자기는 그냥 대충 그냥 뭐 책 보고 뭐 그냥 외워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시험 보면 그냥 되지 않겠나?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공직자로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서 내가 공직에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 알려주는 과목이 또 행정학이에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행정학은.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기법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에서 배우게 될 조직, 인사, 재무 요 세 가지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정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정관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실용학문입니다. 실용학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실용학문이라는 건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뭐 국가를 운영하는 데만 이 행정이 사용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생활을 할 때도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또 내가 뭐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또 학과에서 뭐 생활을 한다든지 또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 데서 언제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행정학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러한 내용과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실생활의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 요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거는 되게 이제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리는데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내가 겪었던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 책에 있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어. 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나는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행정학을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행정학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같은 케이스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내 삶에서는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았겠어? 이런 것들 연상을 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7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늘 물어보는 한마디가 있어. 자, 지금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은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다들 얘기하셨잖아요. 그지? 그죠? 왜 군무원이 되려고 하세요? 왜 군무원이 되려고 하세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군무원이 되려고 하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기에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나이가 실례하지만 어느 정도 돼요? 26. 굉장히 동안이시네. 자, 왜 군무원이 되려고 하세요? 그렇구나.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는 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는 한데, 그냥 지금 일단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 첫 번째, 아무런 생각이 없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 지금. 그죠? 두 번째, 목적 자체가 합격이야. 물론 군무원이 되려고 하면 군무원 시험에 붙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합격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뭘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고 자꾸 왜 군무원이 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시험을 보기 간편해서요. 그다음에 뭐 혜택들이 좋고 뭐 신분 보장이 잘 되고 뭐 이런 자기가 받는 혜택에만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이 행정학을 배워서 합격을 할 것이 아니라 합격을 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합격을 고른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자, 합격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일단 내가 군무원 합격을 해가지고 군무원의 자리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 이제 쇼타임이야. 문제는 시작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온단 말이죠. 전체적인 공무원들 가운데 임용이 되고서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 합격자의 한 26% 정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내가 지금 그 자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무원들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합격만 하고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는 공무원이 돼서 뭘 해야 될 건지, 또 나는 왜 공무원이 되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기를 바라요. 왜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될 건지, 공무원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이 합격에 대한 절실함은 더 커져. 왜?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군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합격보다 더 좋은 걸 알려주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좋은 군무원이 되는 게 목적이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합격만 하면 당연히 좋은 군무원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어. 그러나 합격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군무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좋은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좋은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 국어도 공부하고, 좋은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 행정법도 공부하고, 좋은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 행정학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정책 과정에서 이제 그 정책 평가를 할 때, 정책 평가 모형 가운데 이제 논리 모형이라고 있는데, 그 논리 모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투입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시간 공부하고 매 시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거 아니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거고, 또 집중해서 공부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공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열정들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학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직렬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내는 일이겠지. 그지? 그 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산출은 군무원 시험 합격일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이걸 원할 거야. 근데 이거 해서 뭐 하려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면 아무런 대답을 못 해.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야. 나 군무원 시험 준비할래요. 그렇게 그래서 학원비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뭐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또 이거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 모르는 거 물어보면 승질나지. 생각도 안 해본 거 이렇게 물어보면은 짜증나. 그래가지고 맨날 싸워, 부모님들이랑. 우리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모른다고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야 이씨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러고 승질 내는 거. 자기가 몰라서 그래.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산출 이후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군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난 뭘 하기 위해서 군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격 이상의, 합격을 넘어선, 합격이라고 하는 꿈을 넘어선 여러분들만의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만의 꿈. 지금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다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정말 좋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붙어가지고 선생님 저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1년도 못 돼가지고 때려쳤다는 얘기 듣는 것보다 그 일 해가지고 힘들지만 3년, 5년 계속 버텨나가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들을 묵묵히 버텨나가면서 정말 좋은 공직자가 되고 좋은 공무원이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는 기대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무슨 뭐 시험 봐가지고 뭐 80점을 맞았어요, 88점을 맞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그렇잖아. 이 합격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과 의례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없어질 일들이라고. 순간에 그 통과 의례에 너무 많은 것들을 걸지 말아라. 그게 그 합격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뭐 직장 얻어가지고 나가 있는 다른 친구들의 어떤 삶과 비교해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처져 있는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 외형적으로 봤을 땐 사실이야. 외형적으로 봤을 땐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얼마만큼 버텨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잘 버텨내시면 이제 공직에 나가서도 어떠한 힘든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 힘들을 같이 길러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는 우선 첫 번째 1단계로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1월 달까지 16주에 걸쳐서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뭐 보니까는 중간에 5주 차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굉장히 다행스럽게 추석 연휴를 절묘하게 피해 갔어. 추석 연휴를 절묘하게 피해 가서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하기로는 지금 11월 셋째 주까지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요 기본 이론 자체는 이제 정말 베이직한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대화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2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심화 이론을 들어가게 돼요. 심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에 끝나게 될지 2월에 끝나게 될지 뭐 이거는 조금 이제 일정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32시간에 걸쳐서 일단은 심화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제 법령에 대한 정리들도 조금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직렬 필수 체제로 이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난이도가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다소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소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유형 자체가 간단하게 나온 것이 한 개도 없었어요. 거의 뭐 7급 수준의 문제로 7급 수준처럼 문장형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서 9급 시험에 맞게 딱 대비를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법한 그런 문제죠. 적당히 한 반반 정도 섞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이번에 아주 국방부가 뭐 작정하고 덤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조금 난해하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심화 이론은 좀 준비가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기출 문제 풀이는 최근 5개년간 출제가 된 군무원 시험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지금 문제가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7급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기출 문제를 풀이할 때는 7급 문제도 같이 풀겠습니다. 이번에 그 올해 출제가 된 그 군무원 시험 문제 가운데서 두 문제는 과거에 7급에서 출제가 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점들을 감안하면 7급 문제도 같이 좀 풀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예상 문제가 이제 단원별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개년간 그 기출 문제를 모으면은 한 480문제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예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500문제 정도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풀이도 약 한 12주에 걸쳐서 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쯤 되면은 이제 군무원 시험 뭐 날짜도 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도 다 넣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러 오시면 먼저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립니다.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15분을 드려요. 15분 동안 25문제를 푸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 75분 동안 3문제를 풀잖아요. 3과목을 풀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씩을 계산해가지고 뭐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75분의 시간 동안에 국어, 행정법, 행정학을 전부 다 봐야 돼.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해석해야 될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뭐 사자성어나 한자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정신없죠. 국어는 다른 과목들보다는 봐야 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단 말이지. 25분 가지고 25문제를 다 못 봅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아무리 빨리 푼다고 하더라도 35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조금 아껴가지고 국어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저는 시험 트레이닝을 할 때 행정학 시험은 15분 안에 전부 다 풀어라.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이 시간 안에 다 못 들어와. 이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세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한 10회 정도 시험 그 대비를 하고 나면 15분이 남아. 15분이 너무 남아서 선생님 저 10분 안에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20문제를 푸는 그 일반 국가직, 지방직 구급 시험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2분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지방직 7급이나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은 아직 아니구나. 국가직 7급이나 지금 군무원처럼 25문제를 푸는 친구들한테는 15분을 줘요. 15분 안에 전부 다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6월이라고 얘기는 나와 있는데 기출문제, 예상문제 풀이가 끝나고 나서 동형 모의고사 풀이는 시험 일자가 대부분 이제 7월에 시작이 되면 6월 말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9회에서 10회 정도, 8회에서 10회 정도 그 정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갈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이 너무 조금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니까 조금 시간을 조금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뭐 학원에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우리가 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따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코스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능을 보신 지는 꽤 좀 시간이 지났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능 준비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수능 준비했던 그 감을 가지고서 이제 군무원 시험 준비나 공무원 시험 준비들을 하는데 이게 또 좀 달라요.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는 고등학생 때였잖아. 물론 부모님들 말 안 듣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막 이랬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은 노는 데에 이렇게 좀 제한이나 한계가 상당히 조금 많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는 데에 제한이나 한계가 없어. 다들 성인이잖아. 뭐든 다 해봐,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뭐, 아니,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는 뭐, 19금이라도 있었지. 지금 여러분들이 19금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노는데 어떤 굉장히 자극적인 놀거리,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더 재미있는 놀거리 이런 것도 되게 많았다고. 그걸 접하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고3 때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유혹의 강도가 거의 뭐 한 100배, 200배 수준이야.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돼.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장기 레이스예요. 아까도 우리 지금 그 강의 계획 봤지만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쭉 이어지는 장기 레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페이스. 옆에서 남들이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내가 막히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내용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 푼다고 해서 나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나는 오롯이 내용 정리에만 집중해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데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가지시라. 또 학원에 오면은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장수생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자꾸 와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렇게 막 되게 아는 척들을 많이 해. 그 애들 나한테 걸리면 죽거든. 그렇게 잘 알면서 쥐는 왜 안 붙고 여기 있냐? 응? 나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나가는 게 좋지. 자꾸 여기 앉아가지고 저는 선생님 수업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그 턱 받치고 앉아있는 거 너무 꼴보기 싫어. 응. 그러니까 자기만의 페이스를 가지고 자기만의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그러니까 계획 같은 거를 세워도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어야 뭐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든 뭐 누가 방향을 잡아주든 이럴 수 있는 거지.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얘네들 이런 애들처럼 대책 없는 애들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하겠대. 물론 뭐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나 봐.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무슨 신이야? 자기는 자기 패턴이 있어. 내가 어떠한 패턴으로 공부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만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암기보다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학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음식을 만드는데 똑같은 재료를 놔두고 두 사람이 요리를 해. 이 사람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설에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해온 결과물을 보면은 맛이 달라. 그죠? 왜 그래? 재료를 넣을 때 어떻게 넣을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대책 없이 때려 넣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지. 암기는 그냥 대책 없이 때려 넣는 거야. 모르면 무조건 외워. 이렇게 공부하는 거 여기서는 안 통해.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뜻이 무엇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뒤로 넘어가면 안 돼. 이해가 되고 나면 굳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 계속해서 연상이 될 거거든.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암기보다는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둬라. 특히 기출문제의 그 지문들,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뭐 그냥 뭐 OX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거 막 100% 암기. 물론 그 시험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난이도로 나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전부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암기는 답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그 구급 시험 문제가 막 엉망이었다. 막 출제위원들이 막 엉터리로 문제를 냈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되게 그 분개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달라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건 사실이야.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건 사실이고 구급이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얘기인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거지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구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7급은 조금 달라요. 7급은 되게 좀 그 엉뚱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답도 조금 틀리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조금 되기는 했는데 9급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출제위원이 문제를 어렵게 내기로 작정을 하고 냈어. 어쩔 거야? 그러면 맨날 시험 망치고 와가지고는 출제위원이 엉망이어가지고 내가 시험을 망쳤어요. 뭐 그러고서는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어? 어떠한 난이도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대응력을 갖추려고 하면 암기는 답이 아닌 거야. 이번에 전부 다 그렇게 막 엉망이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전부 다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을 가져. 나는 문제를 수험생 입장에서 풀어보거든요. 수험생 입장에서 풀어볼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제 내용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풀었겠지만 그래도 암기했던 사람들은 암기한 내용 이외 게 나오면은 당황하거든. 근데 내용 이해를 하면 되게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 내용에서 이런 구문이 어디 있었냐? 암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암기하실 거야. 계속해서 암기하실 건데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외우라고 얘기해. 심지어는 외우는 법까지도 가르쳐줘. 하지만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다음, 교재는요.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셔야 한다. 이런 거 강조를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군무원 합격을 하려면 교재를 몇 회독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독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내용 이해를 하는데 한 번만 봐도 나는 내용 이해가 다 됐어. 두 번 볼 필요 있나 없나? 없어. 그지? 근데 10번을 봐도 내용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1번 보셔야지. 11번 보셔야지. 뭐 한 번 수업을 들으면 뭐 2번, 3번 회독하는 효과가 난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막 이렇게 광고하는 그 학원 광고들도 있던데, 그렇게 해서 2번, 3번 광고, 그 2번, 3번 회독해서 뭐 하실 거예요? 응? 나는 2번 회독했어, 3번 회독했어. 이게 클래스야? 아니라고. 절대로 클래스일 리가 없어. 6번 봤어, 7번 봤어. 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알았으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적절한 회독수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작년에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동영 모의고사를 보는데 동영 모의고사 이제 풀 시간을 딱 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풀이한다? 그래가지고 1번은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기본서에서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나도 깜짝 놀래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놀랬어.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내용이다. 그럼 그게 교재에 어디 있는지를 얘는 금방 찾는 거야. 누구보다도 빨리 찾아. 교재를 쓴 나보다 더 빨리 찾더라고. 도대체 얘는 그럼 그 교재를 몇 번을 봤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봤다니, 엄청나게. 내가 잠자리에 머리맡에 옆에 두고 보라 그러거든. 이렇게 그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잘 때 이렇게 그 보면은 잠도 되게 잘 온다. 그러니까 소설책 보듯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 정독할 필요 없어. 그냥 스킵하듯이 그냥 계속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 오늘은 행정학 공부를 하기 싫어. 뭐 내용 정리 뭐 이런 거 뭐 노트를 따로 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교재라도 읽어. 교재라도 읽어. 단 정독은 딱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정도는 자세하게 보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강의 계획서 드렸지만 강의 계획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얼마만큼 나갈 건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읽어 나가야 될 것인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요. 다음 네 번째. 일주일 중에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십시오. 일주일이 7일이잖아. 그럼 6일은 미친 듯이 공부해. 미친 듯이 공부하고 딱 하루는 공부만 빼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밀린 드라마를 보셔도 좋고 그냥 잠을 자셔도 좋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험 준비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시작했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다가 뭐 소위 말해서 뭐 번아웃 뭐 이런 거 오게 되면은 한 번 놓게 되면 그걸 다시 쥐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루 정도 놀아줘도 되잖아. 그지? 또 이 이야기 했더니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노는 동안에 제 경쟁자들은 이렇게 앞서 나갈 텐데. 아니, 물론 앞서 나가겠지. 그지? 내가 놀 때 지들은 움직이니까 나보다 앞서 나가겠지. 그래, 그러면 앞서 나가면 지들이 얼마나 앞서 나가겠냐, 도대체. 뭐 모타 달고 붕 가겠냐? 아니야.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냥 두세 발 그냥 먼저 가 있는 거지. 그럼 걔는 중간에 안 쉬겠어? 나는 꾸준하게 가다가 쉬다가를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부앙 달리던 애들은 이제 가다가 또 팍 쉬는 거지 또. 앞서 가는 거 앞서 가라 그래.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규칙성이야. 규칙성.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시고 하루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 하면서 머리도 조금 식혀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랫동안 수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슬럼프가 와도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배고픈 것과 똑같아. 배고픈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 뭐 다 점심 드셨을 테니까 식사하고 배고프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은 막 밥을 찾지. 밥이 막 간절하잖아. 근데 밥 먹을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을 걸렀어. 그러면 1시, 2시까지는 되게 배가 고파. 그러다가 2시 반 넘어서 한 3시쯤 되잖아? 그럼 그 배고픈 느낌이 사라져. 그때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그 1시, 2시 때 갖다 주는 것만큼 맛있게 먹지를 못해. 질문도 마찬가지야. 간혹 가다가 이제 요즘 저 질문 있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질문할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 한참 전에 찾아놓은 거지. 견출지로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내가 궁금해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또 운 좋게 찾았어. 운 좋게 찾아가지고 이거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가 궁금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요. 이게 뭐
어디가 어떻게 궁금한데? 글쎄요. 궁금함이 나타났을 때 바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고 궁금한 게 생겼을 그 즉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행정학을 만난 사람들이잖아. 나는 20년 넘게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20년 넘게 행정학을 전공한 나도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는데 생짜 모르고서 지금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질문이 안 생긴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질문거리가 안 생긴다는 건요, 그만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내가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 내가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나잖아. 그러니까 대면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 날 공부하다가 질문할 게 생겼어. 그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을 합니다. 일단 밴드의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하재누리 행정학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제 뭐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또 행정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읽을 거리들 제공을 합니다. 최근에 올려놓은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공무원 응시 연령이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 5급이나 7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9급처럼 만 18세부터 시험 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제 정부가 이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뭐 그런 기사들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그 링크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어떠한 뭐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자주 쓰시는 카카오톡 채팅방, 오픈 채팅 검색창에서 하재누리 행정학을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단체 톡이 아니고 그 1대1 개인 대화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업과 관련된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수업 이외에 인생 상담을 하셔도 괜찮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뭐 작업을 하든지 뭐 어디 다니든지 항상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고 또 PC하고 같이 있는 생활들을 해서 항상 그 메신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받아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하고 진짜 그 톡하듯이 그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한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몰입해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보고서도 바로 답을 못할 상황들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가급적 12시간 이내에 답을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내가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운영을 하면서 온 질문에 답을 4시간을 넘겨본 적이 없었어. 4시간, 조금 더 나아. 6시간을 넘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면 바로바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저한테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물론 뭐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서 그 Q&A 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거기도 제가 이제 매번 들어가서 이제 그 답을 하거든요. 근데 왔다는 알람이 안 와, 거기는. 내가 맨날 가야 돼. 내가 맨날 가서 이제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알림이 오니까,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기본 강의 계획서 드렸는데, 강의 계획서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요런 애 하나 있잖아. 그지? 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QR코드는 제가 뭐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그 자료에는 항상 넣어드려요.
항상 넣어둬요. 이번에 교재에다도 넣을까를 생각했었는데 교재에다가 넣으면은 엄한 애들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재에는 아직 못 넣었거든요. 근데 이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질문 받은 내용 중에서 답을 못한 내용은 없었어. 또 내가 답 못할 만큼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면 내가 공부해서 알려줄게. 그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껏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하고의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혹시 그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꼭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할 거리들 있으면 언제든지 따로 강사실 오시면 제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